무죄라고 이제 다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를 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합의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떠한 경우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할까요? 보통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할 때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반의사 불벌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수인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한 다른 많은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죄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죄라고 이제 다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를 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합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있어서 변호사가 왜 필요하고 변호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교통사고 같이 2차 가해가 덜 문제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호소를 해서 더욱 중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가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안 하고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일 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떻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경찰의 그 담당 수사관님한테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께서 이제 동의를 할 경우에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공손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담당 수사관님이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이제 피의자 측에 알려줘도 되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서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변호사 등 피의자 측에 알려줘서 합의 시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재판 중일 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자 합의를 할까요? 이미 사건이 기소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재판 중인 단계에서는 법원에 합의를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피고인 측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가지고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변호사 등 피고인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합의 시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피해자분들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합의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범죄로 처벌받았을 경우에 불이익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의를 그 금액에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의 금액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는 보통 많을까요? 피해자분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분이 희망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을 경우에 피고인이 이제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으로 입은 피해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피해자분이 이제 특정 금액 밑으로는 절대로 합의를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그 피해자 측의
금액을 200만 원 단위로 올려가면서 피해자 측이 수락할 때까지 제한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이든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그게 항상 옳은 전략일까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이제 피해자에 따라서는 합의금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흥정을 하려고 하는 이제 태도 자체에 기분이 아주 이제 상해가지고 합의를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결렬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반대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 금액에 대한 조정이 어려울 때 합의 전략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와 관련해서 여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